여러분요, 여기 지금 핵심 유학 강의 노트 가지고 있죠? 자, 핵심 유학 강의 노트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3페이지요. 거기 보면 여러분요, 여기 강의 노트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자세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빨리 유학을 해야 되고 싶다. 그러면 이 강의 노트를 한 두세 번 이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좀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눈에 좀 익기만 하면.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지금 인터넷에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한번 이걸 가지고 강의를 했으니까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한번 보시면요. 자, 목적이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목적 보세요. 3페이지요. 확정은 이행기까지죠. 그 다음에 가능성은요, 사회통념이죠. 그러면 사회통념에 대해서 가능과 불능으로 구별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죠. 그 다음 원시적은 우리가 객관적 전부 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이 되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일부 불능에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그것을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다.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그래서 대금감의 계약이 이제 손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죠. 이런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잘못했느냐? 채무자가 잘못했다, 채무불행이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잘못했다. 그것을 채권자가 잘못이 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고 쌍방이 잘못이 없다. 그것을 뭐란다? 위험부담. 다른 말로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법성 전문 시간에 했었죠? 적법성을 보면 먼저 강행 규정이죠. 주로 물권법이고 임의 규정은 주로 채권법이죠. 그래서 강행 규정은요. 지금부터 보면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효력 규정을 위반하죠. 그러면 공법적으로는 처벌받아. 단속 규정도 여러분 위반하죠? 공법적으로 처벌 다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법상으로 유효이냐 무효이냐면 사법상으로요. 그래서 이것이 사법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사법상으로 무효인 것을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상으로 유효인 것을 단속 규정이라고 하죠. 그럼 거기서 보면 그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게 중간생략등기죠. 중간생략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미등기 전매라고 하네. 미등기 전매. 알겠죠? 뭐라고 한다? 미등기 전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요, 무허가 숙박업이 시험에 2번 나왔어. 알겠죠?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옛날에요, 구유가증권법인데요. 유가증권 거기를요, 가로묶어. 자, 1인 매매 제한이라고 하는 규정이요. 1인 매매 제한. 알겠죠? 그래서 유가증권 거기 가로묶고 1인 매매 제한.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그것을 단속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간생략등기, 다른 말로 미등기 전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요. 뭐냐? 첫 번째 변호사법 위반이죠. 두 번째는 의료법 위반이요. 이런 의료법 위반이 뭐예요?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사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사하고 뭐를 할 수 없다? 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의료법 위반.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죠. 우리 시험에만 나와서 공익법인.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공익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알겠죠? 그 다음에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이죠. 그러면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 옆줄 묶어서 초과 이자 반환 청구. 초과 이자는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초과 부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초과 중개 수수료죠. 이 초과 중개 수수료도 뭘 할 수 있다? 초과 부분 반환 청구. 초과 부분은 뭐 할 수 있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이죠. 우리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 이것은 무효가 돼. 아주 이것도 중요해.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명시사기라든가 토지거래가 명의되어. 여기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돼. 꼭. 알겠죠? 최소한 이게 최소한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죠. 일정한 수익 보장이라보다는 일정한 투자 수익 보장,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것은 무효인데 무효이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도 또 중요해. 그 다음에 이 강행법규는 뭐다? 절대적 무효죠. 전득자는 선의여도 보호 안 되고 그 다음에 선의여도 보호 안 되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 옆에다 써. 제3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그래서 전득자는 선의여도 보호 안 된단 말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아까 우리 문제를 뭐라 나왔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전득자가 제3자거든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를 못한다면 그때 추인을 할 수 없어요. 추인. 그 다음에 그 변호사 나왔죠? 변호사의 성경보수문요. 민사는 된다 안 된다? 된다. 형사는 뭐가 된다? 위반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탁상은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이름 뭐다? 무효이다. 이때 무효는 어떤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 알겠죠?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 추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염,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103조하고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게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 보면 1번 강제집행을 면탈,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매매를 하죠. 또는요 투기의 목적이죠. 딱 그 말만 하면 되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쓰죠. 다운계약서 그 다음에 또 써 옆에다가 일정 기간 이후 등기, 일정 기간 이후 등기. 우리는요 양도소득세는 2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죠. 그런데 2년 많이 넘으면 어떻게 2년 넘으면 2년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매도하고 싶어. 그런데 등기는 6개월 뒤에 가져가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낼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세 회피라고 되어 있죠.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사기죠.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이다. 그러니까 명의사기죠. 이런 것도 다 사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에요.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게 바로 두 번째 투기의 목적. 투기의 목적으로 세 입자 입주권을 15개나 산 사람이란 말이죠. 알겠죠? 투기라고 하는 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냥 여러분 우리가 보지 말고 이게 머릿속에 그냥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이요 첩계약이죠. 여러분 첩계약은 뭐다? 103조 위반이죠. 밑에 746조 불법 원인 급여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요 첩계약을 하고 을 앞으로 증의를 하죠. 그럼 증의하면 반환 청구 못하니까 첩이 소유자가 돼버려. 첩이 소유자. 알겠죠? 그러니까 갑은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첩이요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봐봐 첩이 소유자죠? 그럼 병은 뭐를 분문하고? 선하. 그 가운데다 써. 가운데다가 뭐라 쓰냐? 여기 지금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엄폐물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첩이 지금 소유자니까 첩이 소유자죠. 첩이 소유자니까 뭐가 된다?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 사람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그것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첩계약을 해소, 첩계약을 그만둔다 이 말이죠. 첩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하나 양육비리죠. 이것은 유효이죠. 그런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런 부부관계가 유지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평생 동안이다 일정 기간이다 일정 기간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쳐가요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붙였어. 그것은 유효이고요. 그 다음에 본처의 사전 승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본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도 불법행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첩계약은 본처가 승인해도 안 돼. 그 다음에 맨 끝에요 본처가 사망 시 호적에 입적해 주기로 했죠. 처가 죽으면 입적한다. 그것도 안 돼.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 두 번째 보면 부부관계가 유지된 동안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거기 봐봐. 거기 동그라미 해봐. 그 동그라미 해가지고 밑에다가요 이렇게 밑에다가 비교해가지고 밑에다 써. 비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다음 뭐라 쓰면 첩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첩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무효. 알겠죠? 첩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무효. 됐죠 지금? 그것은 무효.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한번 봐. 4페이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제법탕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제법탕인데 딸딸딸 좀 암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먹고 살만 하면.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나와 있는 것도 봐도 여러분들이 고독지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여기 지금 좀 뭐 넣냐면 특별법 먹고 다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3번 봐요. 강박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강박이라는 것은 딱 세 가지야. 강박 첫 번째 뭐다? 취소죠. 취소를 뭐한다?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했다. 알겠죠? 그럼 제한. 무효는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 또는 극심이다. 취소 위에다 하나 써. 취소 위에다가. 취소에다 써. 여기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강박은 딱 세 가지야. 강박은 세 가지. 첫 번째 진이 있는 의사표시. 두 번째 강박은 취소. 세 번째는 무효. 취소가 되려면 뭘 한다?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 그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위에 있죠? 불법적 해약을 고지하고 상대방한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 불법적 해약을 고지하고 상대방한테 뭘 가는 것?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강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의사결정하니까 박탈, 극심. 그 다음에 뭐란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심의 제한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나요? 거기 보면 뭐가 심의 제한이지? 이건 의미가 없는 건데 왜 심의 제한이라고 됐지? 여기 앞에요. 천번에 놔둬요. 이거요. 앞에 거 지우고 뭐냐면 일정 기간. 우리 일정 기간 뭐다?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 해외 연수를 보내주죠. 또는요 해외 파견을 하면서 왕복 체류비를 주죠. 근데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하면 안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그걸 다 토해내야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반대가 되는 것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일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 만나지 않겠다. 그거 다 무효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이라는 재산을 증여하죠. 이것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필수 불가결이라는 재산을 증여. 그 다음에 6번은요. 6번은 앞에가 무슨 말 있죠? D가요. 대가라든가 반대급부라든가 돈이란 말 있죠? 대가나 반대급부나 돈. 그럼 그래서 뭐가 된다? 무효. 그 다음에 보면 이 앞에가 무슨 말이냐?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반대급부. 진정서를 취하할 목적. 진정서를 제출해서 취하해준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주면서 돈을 받기로 하는 경우.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 옆에다 또 한번 써봐요. 1번 옆에다가 조금 칸 있죠? 거기다 뭐냐면 도박자금이라고 써. 도박자금. 밑에 있지만 도박자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써. 밑에다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이렇게. 보험금. 알겠죠? 부정 취득할 목적. 그 다음에 또 거기 밑에다 또 하나 써.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요. 골프장 허가 대가로 기부금.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기부금을 받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 뭐하고 다 연결되죠? 돈하고 다 연결되죠? 물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밀수자금을 빌려준다. 밀수자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스파이죠. 회사의 기밀을 빼내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하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그런 것까지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알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허가를 내준 대가로 그래서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경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험금 있죠?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사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도박자금 이런 것들. 이것은 암기를 꼭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도박자금 보면 여러분 이 도박자금에서는 뭐가 중요하면 그 밑에 봐봐. 왼쪽에 밑에. 첫 번째요. 도박자금은 무효인데요. 변제 약정도 무효예요. 도박자금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해줬죠. 이미 등기를 좀 말소 청구 못해요. 그런데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근저당권만 해줬죠. 근저당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도박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도박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토지 양도 계약 아직 계약만 했죠? 아직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효가 돼. 무슨 말이죠?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하는 거. 그 다음에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이미 등기해 준 것 말소 청구 못해. 근저당권 등기한 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도박자금의 변제를 약속하는 거 유효 무효?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도박자금 2억을 빌리고 나서 을이요. 와가지고 막 하도 난리치니까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해서 자기 집을 팔라고 대리권 수여 맨 끝에다 써. 동글 가로 여기다 고 유효. 대리권 수여 옆에 있죠? 대리권 수여한 것은 유효예요. 그래서 을이 도박 채권자가 그것을 제3자한테 처분하죠? 제3자가 누구이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해.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 유효. 그 다음에 그 대리인이 제3자한테 처분했는데 제3자가 이것을 도박 채권에 관계된 거 몰라. 그럼 누구? 선인 경우를 만다 소유권 취득. 그래서 도박 채권이 약간 복잡해. 도박 채권이 뭐냐? 도박 채무 무효. 변제 약정 무효. 그냥 변제를 약정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무효. 알겠죠? 대리권 수여는 유효. 제3자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권 취득. 이미 등기되어 있다. 말소 청구 못해. 근저권이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도박 채권 약간 복잡해. 알겠죠? 다 같이 정리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비자금.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죠.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주지직을요. 주지직을 사죠. 그렇죠. 3 아니에요. 인삼 아니에요. 샀다 이 말이죠. 샀다. 얼마를 주고 3억 주고 3억 주고 산 것 그건 무효예요. 주지직을 사는 건 무효예요. 그런데요, 그 주지직을 산 사람은 그 자리에 주지로 임명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첩계약 이건 우리 받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위약벌은 원래 괜찮아. 그런데 위약벌 약정이 현저하게 과도하다. 그럼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이런 봐봐. 우리가 이러면요, 채권법에서 계약금 계약하죠? 계약금 계약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이라면 그 위약금은 위약벌 아니면 뭐로 본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죠.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너무나 과다하면 뭐 할 수 있다? 감행할 수 있죠. 그런데 위약벌은 감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너무나 과다하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위약벌은 감액을 안 돼. 감액을 안 되는데 너무나 과다하면 뭐 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이제 또 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 있는 위약벌이나 계약금에서 위약금 퇴계할 때 위약벌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증언의 대가 중요하죠?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용인의 대가를 초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죠? 그래서 증언의 대가 용인되죠? 용인되면 유효. 초과하면 뭐가 된다? 무효. 알죠? 무효.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103조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보면 자, 8번이요. 1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딱 거기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103조 위반이죠. 거기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비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일정 기간 그래서 가로역을 닫고 유효. 알죠? 일정 기간 그러면 유효. 자,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 아까 있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그럼 3번이요. 혼인관계가 전속증인 사실하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라면서 계속한 경우 줄고 본처의 사전행위, 본처의 사전승인, 맨 끝에 불법행위가 성립.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딱 거기까지. 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10개가 딱 나면 첩은 소유자예요. 왜? 갑이일한테 증여를 했죠? 반은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냥 누가 소유자다? 첩이 소유자야. 그럼 첩이 소유자면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전득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5번.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맨 끝에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액이야. 기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죠? 103조 위반으로서 보이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판례, 아직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판례 안 했죠. 그래서 판례는요, 특별법까지 이미 다 마련돼, 이미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잡아서 여러분 할 건데, 휴가 기간에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휴가 기간이 길어가지고 한번 할 거라고. 그런데 그때 보면 쭉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문제집에 있는 것은 기출문제에 관한 것은 다 빠져있어요. 기출문제. 알겠죠? 왜냐면 두 번, 세 번 똑같이 할 필요 없잖아요. 책에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실전민법 있죠? 실전민법. 그 실전민법을요, 여러분 한번 꼭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전민법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실전민법 보기 싫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럼 뭘 보면 되냐? 왜냐면 판례 강의할 때 판례만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판례가요, 거기 보면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기출 지문이 있죠? 기출 지문 중에서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판례를 다 정리해놨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되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셔요. 9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구포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구포가 줄고 통상적으로 용인. 그럼 뭐다? 그것은 유효. 바로 옆에 초과하면 뭐다면 그때 효력이 없다. 2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특별한 청탁 줄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보수를 지급하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3번이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공지에 빠뜨린 다음 취하하는 조건 줄고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급부 돈이죠? 줄 다 긋지면 알겠죠? 그러면 뭐다?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 그 다음에 도박채무. 그러면 도박채무 바로 옆에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양도하는 계약 이퀄 변제 약정이나 마찬가지죠? 변제하기로 약정을 했죠?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
알았죠? 무효. 그 다음에 5번요. 도박 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이죠. 도박 채무에 대해서 양도 담보 명명으로 이전해준 줄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10번은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허위 진술하고 뭐란다? 대가로 작성된 각서기한 급부. 수사기관 허위 진술 딱가기.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돈 줬으니까.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금을 통해 보험계약을 통해 줄고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딱하기. 다 줄고 있지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그래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오른쪽 3번. 채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강제해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여 줄고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위약벌 약정. 103조 위반이 아니다? 위반. 위약벌 약정 가로 묶고 감액 청구 X. 감액은 청구가 안 돼. 뭐가 될 수는 있어도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4번은요. 사찰이 그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 필수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 그 다음에 5번. 갑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동그라미. 은닉가게에서 을에게 임치. 그것은 맨 끝에 뭐다? 그것은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반환을 청구. 그래서 을은 갑의 소비 임치 계약에 의한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왜요? 이것은 뭐냐면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죠. 103조 위반이면 반환 청구를 못하지만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보면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746조 불법 원인급여이다.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면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지금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우리가 노태우 비자금 103조 위반이에요. 그 자체는.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것. 그 자체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11번 한번 보세요. 11번요. 1번. 무허가 호텔 투 숙박 계약이죠. 무허가 호텔. 우리가요. 무허가, 그 다음에 숙박, 무허가 음식점.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죠.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한하는 강박이다. 제한하는 정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맨 끝에 무효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맨 끝에 무효란 말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2번. 투기의 목적 줄고 투기의 목적으로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줄 세입자 입주권 몇 개를 매수했다? 15개를 매수.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4번.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 딱 거기만. 바로 옆에 허위의 근저권 설정.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줄과 양도소득세를 면탈.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그러니까 2년이 안 됐으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또는 다운 계약서 작성.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면 지금 우리가 103조 가는 거 다 보면요. 문제는 이렇게 많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학교 노트 있죠? 여기 유형 노트 보면 한 장도 안 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있는 것을 자꾸 들고 다니면서 몇 번 안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12번. 갑은 본처가 있는 남자로서 별고 중인 본처 의뢰동의 줄고 의뢰동의 첩계약을 체결. 그것은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병과든 본처와 이완하고 본처로 입증한다는 약정. 본처로 입증한다는 약정 이퀄 부수정 약정이죠. 이 부수정 약정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동고생을 하던 중 갑과 병 간에 정이 출생했다. 그러나 그 후 갑과 병 간의 불화로 첩계약을 해소하는 조건 줄고 첩계약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이퀄 생활비 지급. 우리가 봐봐. 첩계약을 하면서 아파트를 주면 불법적인 급여죠. 첩계약을 해소하면서 아파트를 주죠. 그것은 생활비 지급이에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정의 양육비리 지급? 유효. 알겠죠? 1번. 갑과 병의 첩계약은 무효. 본처 을과 이혼하면 효적에 입적키로 했다? 유효 무효? 그것은 무효.
알죠? 그래서 이혼하면 호적에 입증한다. 부수적 약정이죠.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3번은요. 갑과 병 간의 첩관계 해소 계약. 첩관계를 해소하죠. 첩관계를 해소하는 거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병에게 아파트를 넘겨준 거, 아파트. 아파트를 넘겨준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 다음에 정의 양육비 지급은 유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13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갑은 을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었다. 당연하겠죠. 그러자 을은 갑에게 100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달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을은 갑에게 100만 원을 뭐한다? 빌려줬다. 지금 도박으로 해서 100만 원이죠. 도박 자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변제 약정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2번 B. 병은 정에 대한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위해서 정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변제 충당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충당을 하였다 이 말은 뭘 줬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 수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서 정은 병을 대리하여 그 부동산을 줄고 선의의 병에게 매도, 선의의 병 이퀄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됐죠. 1번 A의 경우 갑과 을 간의 금전소비 대차 뭐죠? 도박 채무죠. 도박 채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A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해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박 채무 변제 약정 안 되죠.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 3번 B의 경우 B. 병의 정에 대한 도박 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 약정 줄거 도박 채무 부담행위 및 변제 약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4번 B의 경우 제3자는 부동산에 관한 뭐를 한다? 소유권을 취득. 왜? 누구니까? 선의. 5번 B의 경우 도박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의에게 뭐를 수여한다?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렇게 유효. 자, 14번 10년간 갑의 조수로서 그렇게 됐죠. 갑의 조수로서 미용기술, 조수란 말 요즘 쓰나? 이게 행정고시에 나온 시험이에요. 행정고시 기출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갑의 조수로서 미용기술을 배운 을은 갑의 미장원에 취직하면서 줄곧 평생 동안 미용업을 하지 않겠다. 개업하지 않겠다. 그래서 갑하고 체결했다 이 말이에요. 갑하고 체결했다. 알겠죠? 평생 동안 뭐다?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유효다,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다, 불공정이다, 통정의 표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어디로 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생 동안이란 말 있죠? 일생 동안. 그래서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103조 위반으로. 알겠죠?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러면 이중양도라고 되어 있죠? 자, 부동산 이중양도는요, 여기 뭐죠? 강의 노트, 핵심 노트 봐봐. 핵심 노트 어디로 보냐? 그러면 페이지 4페이지. 그러면 거기 15번 있죠? 15번 옆에다가요, 강의 노트 4페이지라 써놓으면 되겠죠? 15번에다가. 모르면 여러분 찾아오면 돼. 여러분 여기 오늘 오후에 여러분 사례특강 여기 문제 가지고 있냐? 이거 다 받았죠? 사례특강 보면,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서 작년에가 제일 적게 나왔어요. 사례문제가요. 작년에가 14문제가 13문제 안 나왔단 말이죠. 작년이 제일 적게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올 때는 24문제까지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반절 이상이요. 사례로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 여러분 그 학계론에서 어렵게 나오면 뭐가 나오죠? 계산 문제 많이 나오죠? 학교에서 어렵게 나온 거. 그러니까 민법에서 어렵게 나오면 뭐 하면 돼요? 사례 문제 많이 하면 되죠. 알겠죠? 작년에는 사례 문제가 13문제인가 14문제가 몇 개 안 나왔어요. 가장 적게 나왔죠, 지금까지요. 그런데 이제 사례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적어도 아무튼 15문제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후에서.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례 특강은 사례 문제를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보면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사례 문제 나오면 일단 가불병을 해놓고 일단 그냥 뭐 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우리 공중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고시에 나왔던 것 중에서 우리 모든 건 사례는 다 똑같거든요. 모든 사례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묻는 것이 다 똑같다고. 질문도 다 똑같다고. 그냥 문제도 똑같고, 문제가 길고 작고 할 뿐이지 다 똑같아. 그런데 밑에서 이제 뭘 묻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사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례 문제를 여러 가지 유형을 이렇게 갖다 놓고 푸니까 학생들이 정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딱 암기가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 되는데요. 그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유형 갖다 푸니까 그런 유형들을 학생들이 만약에 뭐 특별까지 하면 유형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유형을 다 하기는 좀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냥 한 파트에 한 문제만 해가지고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섞어가지고 나왔던 지문이 있죠.
지문대로 해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다시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1번이 지금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가 보면 지문이 조금 많죠. 많은데 이중매매는 유효인경하고 무효인경을 딱 나눠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중매매가 유효일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무효일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것들은 이제 다른 문제를 보면 막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5개가 섞여 있는 것을 하나하나를 다 정리를 했어요. 유효인 거 위로, 무효인 거 밑으로, 이런 식으로 다 해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근데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에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맞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틀린 거가 맞는 것이 있다고 우리 찾아봐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암기하면 되는데, 이때 오후에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야간반은 강의를 듣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씩 따로따로 녹화를 할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는 거 자꾸 볼 필요 없잖아요. 아는 거요. 그래서 이중매매만 한 문제 그러면 5분도 걸릴 수 있고 한 10분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럼 통정의 표시면 통정의 표시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만 하면 되는데, 물론 이것이 100% 완벽하지 않지만 98%는 완벽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사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응용하면 뭐든지 다 맞출 수 있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법 아니면 민법 촌칙까지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되는데, 일단 여기 보면 이중 양도를 한번 봐봐. 여기 지금 강의 노트로 봐. 강의 노트로 보면 거기 뭐라 됐죠? 이중 매매. 그래서 먼저 지금 봐.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중도금 이상을 받아야 돼. 왜냐? 왜 중도금 이상을 받아야 되느냐? 중도금 이상을 받지 않으면 계약금만 주면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중도금 이상을 받아야 돼. 갑하고 을하고. 그래서 을을 제1 매수인이죠. 그 다음 병을요. 병이 등기돼 있죠. 제2 매수인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제1 매수인, 제2 매수인. 자, 갑이 뭐라 한다?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먼저 등기하죠? 그럼 병은요, 중요한 거 봐봐. 알든 모르든 그 말은 알든 악이죠? 악이든 선이든 무조건 소유자가 돼. 우리가 여러분요, 적극 가담이란 말하고 악이란 말하고 구별해야 돼. 악의는 적극 가담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제1 매매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가져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그래서 여러분 봐봐. 취득시효 기억나나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 그런데 갑이요, 병에게 등기를 해. 그런데 병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것을 알아. 알든 모르든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죠? 뭘 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만 무효가 된다. 다 똑같은 거라고.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2 매매계약은 제2 매수인이 악이라고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적극 가담하면 안 된다. 이것만 정확하게. 무슨 알겠죠? 그러면 적극 가담했죠? 봐봐. 적극 가담은 무효죠? 무효는 정은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왜요?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정은 열받잖아요. 그러면 정은 누구한테요? 갑병에게 570조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2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해봐. 무효가 되면 어떻게 을 봐봐. 을은 어때요? 을은 제1 매수인이죠? 이러면 제1 매수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제1 매수는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해가지고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한다고. 진정명의 회복.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해.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뭐는? 이 을은요,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말소를 한대. 왜요? 소유자가 됐을 때 직접 말소해. 근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 직접 말소.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알겠죠? 직접 말소다, 대위에서 말소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정답으로. 직접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떻게 말소한다? 대위에서 말소한다. 대위에서. 알겠죠? 대위에서 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이 을에게 등기하지 않고 갑이 병한테 등기하죠? 일단 병에게 등기하면 갑은 을한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란다? 그 위에 봐봐. 갑 위에 등기를 못한다. 그걸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그것을 뭐란다?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채무불행의 경우는 채고 없이 계약을 해야지. 중요해. 뭐 없이? 채고 없이. 그 다음에 원상회복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해. 그런데 손해배상은 언제를 기준한다? 이행불능 당시예요. 현재 가격이 아니고 이행불능 당시. 예를 들어서 채무불행에 의한 손해배상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채무불행 당시, 이행불능 당시. 우선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불행, 이행불능 당시, 채무불행 당시, 이것을 시가를 기준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하죠? 그런데 갑하고 병하고 둘이 적극 가담했단 말은 둘이 짜고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어. 불법 행위. 알겠죠?
그래서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중매매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다? 적극 가담의 말이 있을 때만 무효이고 그냥 단순하게 알기만 한다?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 병한테 등겨버리면 을한테는 등기할 수 없다. 이행불능이다.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제2매수인의 계약이 무효다. 무효. 적극 가담에서 무효죠. 적극 가담을 무효면 어떻게 한다? 직접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말소한다? 대위에서 말소한다.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15번 한번 볼까요? 문제집 22페이지 15번이요. 자, 봤어요? 자, 1번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있어서 제2매수인의 매도인의 배명에 대한 제2매매계약은 가담 여부에 관계없이 줄고 가담 여부에 관계없이 맨 끝에 언제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알겠죠?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 무효가 되면 무효동답이 무효, 적극 가담. 적극 가담해야 무효가 돼.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번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줄고 적극 가담. 그럼 맨 끝에 뭐가 된다? 무효. 그 다음 3번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서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제3조와 통보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행위는 뭐가 된다? 원인 무효. 여기는요, 왜 그건 알고 하면은 유효라겠어? 무효라고 그랬어? 유효라고 그랬죠? 알고 그러면 유효라고 그랬죠? 근데 왜 이게 무효가 됐죠? 무효? 103지반이죠. 통보가 뭐예요? 통보가 바로 우리가 적극가담의 말을 반드시 쓰지 않고 통모했다, 통정했다, 둘이 짜고 했다 이 말이잖아요. 둘이 짜고 했다 그 자체를 뭐라 한다?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모란 말이 적극 가담의 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또 어떤 경우냐? 거기다가 기망하여, 기망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했다 이 말이죠. 그것도 적극 가담으로 봤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통정이다, 통모다, 그 다음에 기망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뭐로 본다? 그것을 적극 가담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중매매계약의 제2양수인 무효인 이중매매계약 줄거봐. 무효인 이중매매계약의 말의 뜻이 뭐예요?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적극 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하나? 우리 시험에요.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다. 알겠죠? 그럼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무효란 말은 적극 가담 말이고 적극 가담은 103조의 위반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뭐 좀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2양수인으로부터 절대적 무효죠. 부동산을 전등한 제3자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이중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매매는 무효죠. 어떤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번은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줄곧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제2매매 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맞나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채권자 취소권 행사 OX, X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셔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다음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렇게 해줬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 을은 원칙적으로 갑과의 매매계약을 뭐 없이? 최고 없이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원칙적으로 갑과의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 왜냐하면 계약금을 받으면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 앞으로 아예 등기해줬죠. 병한테 등기해줬으니까 갑한테 을한테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2번 병은 원칙적으로 갑과의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OX, X. 취소는 뭐다? 법에 정해졌죠.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그런데 여기 보면 제한능력자나 차고사기 강박 어느 에도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배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아니죠. 우리가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위약금 약정 줄거봐. 위약금 약정 있을 때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위약금 약정 없으면 어떡하죠? 실제 손해를 청구하죠. 실제 손해를 청구 이렇게.
4번 병이 을에게 이미 매도된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 과실 없이 몰랐다.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병은요. 병은 아까 뭐라 했죠? 제2매수는 알든 모르든 알든 악이여도 소유권 취득해. 알겠죠? 병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 가담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병은 누구여도 돼?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악이여도 소유권을 취득해. 제1의 매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적극 가담만 아니면 소유권을 취득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을은 직접 병을 상대로 자기에게 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을은 왜?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니까 직접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문제에서 적극 가담할 말도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설령 적극 가담했다. 그래도 직접 말소 안 되죠. 알죠?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해야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 매매다 이렇게. 자, 17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대금 1억 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갑은 위 부동산을 병에게 1억 2천만 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병 앞으로 소유권 있는 줄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어있겠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아무 말에서 병이 소유자인데 적극 가담하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기억.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니까 격려됨에 따라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뭐가 됐다? 이행불능. 맞죠? 이행불능.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행불능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 이행불능 당시. 그럼 여러분 세 번째 끝에 봐봐. 부동산 시가에 따라 틀렸어. 부동산 시가에 따라 틀렸어.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 질서에 반하무요. 이렇게 나온다고. 사회 질서에 반하무요. 디귿 사회 질서에 반하무요. 계속 그렇게 돼 있죠. 니은 디귿 니은 미음. 이것은 뭘 했다? 적극 가담이요. 적극 가담. 적극 가담한 경우 이 말이죠. 을은 직접 병을 상대로. 을은 여러분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직접 병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얻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디귿 사회질서 반에 모여죠. 맨 끝에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왜 그런다? 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적극 가담했다고 그랬죠. 만약에 병이요 갑에게요 적극 위험 사회질서 반에 무효죠. 그럼 무효면은 무효 줄거봐.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말은 뭐냐? 갑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이 말이죠. 그러면 갑과 병 둘 다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 행위가 돼. 왜냐? 갑이 배임죄를 저지르고 병이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은 병은 공범으로서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병은 둘 다 불법 행위가 돼. 따라서 불법 행위가 둘 다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등기는 직접 말소를 못하지만 병은 직접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죠. 을에게. 그래서 직접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니은은요 갑과 병 사이 했죠. 첫 번째 끝에 을이 갑을 대위하여 갑을 대위 맨 끝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 말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위에서 말소할 수 있다. 미음은요 맨 끝에 병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병이 누구죠? 병 동그라미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병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정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 믿든 말든 필요 없어. 그래도 정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것이에요.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이중 매매다. 이렇게. 이중 매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불공정 법령이 한번 봐보세요. 여기요. 자료를 한번 봐봐. 자료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4페이지요. 4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여기 해설 봐봐. 아니 뭐죠? 강의 노트 봐봐. 강의 노트 4페이지요. 맨 끝에 이중 매매 봐봐. 그럼 이중 매매에서 여러분요 만약에 적극 가담이라 나왔죠? 적극 가담 맨 밑에 적극 가담 나와 있죠? 적극 가담은 무효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한다? 을은요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나만 써. 을은 직접 병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여러분요 아마 우리가 그 민법 강의 노트 있죠? 아마 거기는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는 없는데요.
직접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럼 다시 그 위에 가운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나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갑이요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은요 왜 1억 원짜리를 을에게 2천만 원에 팔았는가? 거기 보면 옆에 객관적 요건이 되어 있죠. 객관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구정이 있어야 되죠.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구정 몇 배다? 3배에서 4배. 이것은 유상이 돼야 되고 무상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부행위라든가 증여 같은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되는 것은 뭐다? 계약이라든가. 근데 단독행위는 원래는 안 되는데 판례가 채무 면제 이꼴 채권 포기야. 똑같은 말이죠. 채무를 면제한다는 말이나 채권을 포기한다는 말이랑 똑같아. 이렇게 단독행위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어.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경매. 경매는 안 되죠. 그 위에 맨 위에 있죠 경매. 우리가 불공정 법률행위 해가지고 맨 위에 보면 경매는 187조 법률의 규정이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맨 오른쪽 맨 위에 있죠. 그래서 얘기하는 경매는 안 돼. 왜? 우린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런데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주관적 요건이라고 나와 있나요? 이런 주관적 요건 보면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이 나와 있죠. 이때 궁박은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모든 궁박을 포함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경솔은 경솔하고 무경험이죠. 이런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래서 이때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 부족 줄고, 거래 일반 거기만, 특정한 거기 줄고, 특정한 아니다. 특정한 거래형은 안 돼. 알겠죠?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해. 그 다음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그 왼쪽 하나만 있어도 되죠? 하나만 있어야 된다가 아니야. 하나만 있어도 된다. 전부 다 있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모두 다 입증해야 돼. 한 개만 입증하면 돼. 한 개만.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 OX, X. 하나만 입증하면 되죠. 왜?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 중에서 한 개라도 있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맨 오른쪽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는 뭐란다? 인식이라고. 인식.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가장 중요해. 이것을 뭐란다? 폭리의사. 이 폭리의사가 있어야만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위에 봐봐.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이 돼도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를 생각한다? 아버지 생각이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판 것이 궁박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봐봐. 객관적인 요건과 맨 끝에 오른쪽에 맨 끝에 조그맣게 글씨 1, 2, 3 돼 있죠. 별별별 돼 있잖아요. 별별별. 알겠죠? 국합방 해가지고 쭉 돼 있잖아요 거기. 그러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왜 아니다? 객관적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고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알겠죠? 자, 두 번째.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이용해야 된다. 알면서 이용, 그것을 뭐다? 폭리의사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궁박, 경솔, 무경험이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103조 위반이죠. 봐봐. 103조 위반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첩계약을 하고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은 갑한테 차를 한 대 사줬어. 그러면 첩계약으로 위반이 되죠? 그럼 여러분요 첩계약으로 위반되면 어떻게 한다? 103조 위반이죠? 그럼 어느 누구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를 못하고 을도 갑한테 반환 청구를 못해. 어느 누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첩계약으로 위반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해. 양 당사자 다. 103조 위반. 그런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위반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위반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해. 피해자는 반환 청구하는데 폭리자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먼저 모의고사 할 때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양 당사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강행법규 위반이 103조에 위반되면 모두 다 반환 청구를 못하지만 104조에 위반되면은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4조에 위반된 경우는 피해자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나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어야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맨 왼쪽에 보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이때 10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절대적 무효죠. 절대 무효니까 울로부터 취득한 제3자청.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마다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로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안 되고,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고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 누가 입증을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굿부와 반대급부는 현저한 불균형이죠. 근데 증여나 기부행위라든가 무상행위는 안 된다. 경매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무면제, 채권 포기는 된다. 공박, 경솔, 무교면 모두 다 갖추어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입증도 하나만 하면 된다.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교면 대리인. 이를 알면서 뭘 해야 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18번 봐봐. 1번 기부행위 딱 줘. 기부행위. 그다서 기부행위. 두 번째 나왔네. 두 번째 증여. 다른 말로 뭐다? 무상행위. 이 두 가지는 딱 묶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의 두 번째 줄을 보면 가운데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없다. 2번은요? 2번은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굿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일한 것이 아니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객관적인 요건이 있는데 뭐가 없다? 주관적인 요건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객관적인 요건 플러스 주관적인 요건.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가 있어야 돼. 4번 어업권의 소비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줄과 어총계 총회 결의. 어총계 총회가 이러면 총류죠. 어총계 총회 결의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마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다거나 또는요 녹조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아마 거기에 큰 피해가 있었나 봐요. 큰 피해가 있으니까 어디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나왔겠죠. 이 지원금을 분배하기 위해서 어총계 총회를 했는데 그것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4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총계 총회 결의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판시를 했어. 자, 그 다음에 5번 매매 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을 입게 된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이유로 줄고 제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재소합의. 부재소가 뭐죠? 소를 제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 부재소합의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19번 굿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죠. 굿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한 시가와의 차익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줄고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한다? 개별적, 구체적 사안이다. 개별적, 구체적. 알겠죠? 사회 통념으로 결정을 한다. 2번 104조에서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줄고 경제적, 그 다음에 정신적, 심리적 이것을 포함한다.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자, 2번은요. 3번은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그 다음에 공박은 누구? 대리인.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공박은 누구? 본인. 바꿔야 되겠죠? 자, 4번은요.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하나만이다. 하나만 갖추면 된다. 물론 모두 갖춰도 되지만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공박, 경솔, 무경험 주는 거 봐. 하나만 갖추면 되고 거기다가요.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하나만 갖추면 된다.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줄고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 악의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것은 악의는 뭐다?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성립 요건이다. 자, 20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1번 폭리행위자에게 상대방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즉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폭리 의사죠. 폭리 의사가 없다.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2번
불공정한 법령으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공박, 경솔, 무경험의 증명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3번 불공정한 법령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피해자의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를 증명, OX, X 몇 개만? 일부만 증명해도 된다. 4번 불공정한 법령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뭐는 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령에서 이러면 우리가 다 봤는데 하나를 예를 보면 18번에 4번 있죠? 4번 어촌계 총회죠.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분배를 위한 어촌계 총회죠. 그런 것도 불공정한 법령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는 된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강의노트 한번 봐봐. 4페이지. 강의노트 4페이지요. 밑에 오른쪽 맨 밑에 보면 뭐죠? 국가빵 3개 이렇게 돼 있죠? 저희들 그 밑에 하나 써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여러분요. 어촌계 총회 결의 이렇게요. 어촌계 총회 결의도 104조 적용 이렇게. 어촌계 총회 결의도 104조가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104조까지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어제 104 쉬었다가 법령이 해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